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1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에 이어서 지난 17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해서 해임을 언급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10년물 국채, 환율까지 크게 출렁였는데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서 이후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 의장에게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계속 격화된거나 할 경우에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ISF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잖아요. 예. 해임, 중도 해임을 언급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저라고 또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된 그 이유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조금 일자별로 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일자별로. 1월 달에 연준 의장을 만나서 즉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파월 의장은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네. 또 이런 서로 간에 이제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금리 인하는 관세 인상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기에는 완벽한 시기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관세 인상이 오히려 네.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4월 17일 날 해임은 빠를수록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다시 봉합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2년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해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 압박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파월 의장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연준의 원칙은 지키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견이라면 이견이죠. 네. 뭐 그게 뭐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그런 서로 이견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한때 비추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역사가 122년이 된 거네요. 예. 112년입니다. 112년. 예, 112년. 우리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하는 총재에게 그렇죠. 이제 중도 해임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독립된 기관들인데 네. 그게 임기가 보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파월 의장도, 저도 제가 파월 의장이라 하더라도 역사에 어떤 파월 의장으로, 연준 의장으로서 이름을 남기는데,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을 든 최초의 연준 의장 얘기 나오면 역사적으로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얘기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일기 그러니까, 행정부 때도 약간 예,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를 서로 간에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의견 조율은 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경제를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 상황에서 네.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면 그게 말을 들었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네, 지금 네.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 지금은 연준 금리 인하 카드를 신중히 써야 되는 상황이다. 네. 물론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조금 뭐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좀 험한 정도의 말을 얘기를 하면서 네. 내 말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네. 역설적으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네.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금리 인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에 의해서 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는 거 차라리 아니겠습니까? 좀
저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그렇죠. 조금 압박을 조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운영의 네. 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뭐 속담에 뭐 벗어날 구멍을 보고 몰라라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구석으로 딱 몰아놓으면 네. 쓰고 싶어도 그 카드를 못 쓰는 상황이니까 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더니 어쨌든 간에 이제 갑자기 해임할 생각이 아니다라면서 네. 말을 바꿨어요. 예. 그 사이에 큰 일들이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그러고 나니까 재무장관하고 상무장관이 달려갔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스콧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예, 파우르 더트닉 상무장관. 예, 상무장관이 달려가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뭐 그 해임을 하게 된다라면 네. 자산 시장의 혼란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긴박한 시기에 네. 만약에 해임이 되면 새로운 또 연준 의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동안에 이제 혼란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독립된 기관의 장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임하는 또 이런 사례를 만들면 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누가 연준 의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혼란을 우리가 이제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파월 의장의 눈에 안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이 편할지언정 네. 앞으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무게감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네. 이 이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저력이다라고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참모들이 조언을 하면 네. 대통령이 또 그걸 듣고 참모들은 또 자신들의 역할이 내가 네. 재무장관이고 네. 내가 상무장관이니까 네. 나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된다. 미국이란 대의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더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이 해임된다 하더라도 연준 이사회의 다른 그 위원들도 동일한, 파월과 비슷한 예. 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간다면 금리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만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예. 잘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임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그 근거를 많이 검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라면 예, 실질적으로 예. 진짜 만약에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했으면 실행 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말을 걷어들였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그 이제 해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느 시장이- 정도 타격이 있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일단 상대적으로 금값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톤당 한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500달러까지 일단 네. 올라갔고 3대 지수가 한 2% 정도 당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지금 톤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스당? 온스당. 아,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스당. 예, 네. 온스당. 네. 3천 그랬고 네. 3대 지수가 2% 하락을 하면서 네. 금융시장이 흔들렸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급등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빕스 지수가 네, 30선에 돌파를 하면서 예. 시장의 공포감을 확 자아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네. 월가의 대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또 보고서를 그날 발표를 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45%로 급증해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1.3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내므로써 네. 시장에 있어서의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기 시작했다. 근데 3대 그렇게 지수가 2% 이상 모두 급락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주가가 내려가면 좀 안전 자산으로 좀 네. 몰리지 않나요? 수요가. 그게 이제 국채나 금값에 달러?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예. 국채나 달러 같은 경우. 그런데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그 당시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예.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던 게 지금은 미국 자산이 탈달러. 예, 네. 탈달러 이런 것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미국 경기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정책들이 지금의 예측 불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해임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미국 자산 시장에
입장에서는 좀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내에 있어서의 일부 기금들, 연금 말고 기금들도 많이 채권도 팔고 달러도 팔고 뭐 주식도 팔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글로벌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잠깐 발을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트리플 약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하방 변동성을 키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같은 시장을 두고 네. 미국의 이제 대통령, 정치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이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경제를 보면서 네. 어느 쪽이 맞는지 이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판단하기 진짜 어렵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얘기들을 할 때마다 관세 정책을 했다가 또 걷어들이기도 하고 일반 관세를 많이 중국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때렸다가 네.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 이걸 절반 정도 낮춰줄 수 있어. 라는 또 얘기를 또 했다가 파월 의장을 당장 해임하겠다 했다가 또 그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변 섞기 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반응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먼저 저는 반응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최근에는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관세 정책을 펼쳤을 때 네. 시장이 먼저 크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란 추측하래.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추측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저는 시위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S&P 기준으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6,200까지 갔던 작년 게, 당선 이후에, 네, 당선 네, 이후에 예, 올해 6,200까지 갔던 게 4,900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2만 선 같은 게 15,000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이전에 관세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적절한 수준에서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취임한 이후에 고율 관세를 막 엄청나게 때리다 보니까 네. 시장이 먼저 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하루하루 변동성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 현재 지금 이러한 미국 경기나 뭐 그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봐도 트럼프가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할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좀 결론밖에 혹자는 못 또 내리죠. 파월이 원래 예. 변호사 출신이다. 그렇죠. 금융 전문 변호사지 예. 경제학자 출신 경제학자는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걸까 이렇게까지 또 예. 폄훼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2018년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 연준 역사상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고 때로는 이제 뭐 그 바이든 대통령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그런 어떤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그랬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파월 작년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네. 연준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기관인 걸 다 아는데 네. 본인 스스로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제 반론을 한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와 호흡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긴 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른 12개 연준 의원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격은 있으시는 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즉 관세 네. 전쟁이 이렇게 심한 가운데 네. 사실 지금 두 인물이 싸우는 것보다는 대립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합의를 좀 끌어내는 게 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준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 그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2018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임명된 이후에 네. 그때도 지금처럼 뭐 좀 험한 얘기를 했어요. 퍼팅을 모르는 골프 선수 같다. 뭐 이런 뭐 험한 얘기를 하긴 퍼팅을 모른다고요? 퍼팅을 예. 모르는 골프 선수 정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니까 어느 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소위 밀월 기간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의회도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죠. 네.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와서 만약에 삐그덕거리게 된다라면 이건 미국 경제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대로 뭐 선거 유세 기간에도 그랬죠. 당신 내 말 들으면 계속 끝까지 임기까지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임시킬 거야. 마치 그럴 것처럼. 네. 아니면 후임자를 미리 선정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의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여기에 서로 간의 삐그덕거림이 들리게 되고 그렇다면 책임은 오롯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게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화합을 해야 되지만 먼저 공격한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니까 중국이 중국에서도. 조금 전에 또 반도체 관세 네. 또 인하하겠다 이런 또 카드를 내민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공격한 트럼프가 먼저 빨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아니라 좀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걷어들이고 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시장이 막 불안하니까 이제 관세를 90일 유예 하는 것까지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채 금리에 아주 이렇게 민감해하는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결국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안타깝게도 탄핵 얘기가 또 일부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도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더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는 누가 내느냐? 수입업자가 내는 거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도 가만히 보면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를 안 때렸어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를 0%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반도체는 관세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관세 정책을 유예시키고 원래 트럼프의 정책이 선관세 후협상이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관세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좀 두면서 예. 좀 나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제 5월 초에 FOMC가 있는 거죠? 예, 5월 초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근데 지금 원래 올해 연준이 그때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한 이후에 예.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랬었죠. 그랬었다가 지금 이제 2차례인 상태인데 5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관세 90일 유예 협상되는 게 6월 말 7월 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아마 5월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네. 관세 90일 유예가 6월 말이니까 네. 그 이후에 금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9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산정해 놓고 보면 네.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강공세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SET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